기계 요소 설계에는 관점이 세 개가 있다. 뭐가 있지? 기계 요소 구성은 전체를 보면 그 동력 구동 부위가 동력을 만들어내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 부위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고, 그 안에 요소품들이 이런 거 있더라. 지난주에 그 강의했었죠. 네. 기억나요? 네.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희한하게 뭐 이상한 또 아이템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한 번쯤 다 봤던 거야. 그러면 나머지 걸 보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럼 그 책은요, 벌써 버려도 돼. 버리는 것도 좀 그렇고, 내가 알고자 하는 그것만 읽어도, 그 책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값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면 책을 10권도 봐야 돼.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래요. 그렇게 하면 등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파레토 법칙이야. 80대 20 법칙 그대로 적용이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80까지는 쉽게 완성도가 높여져요. 작품을 할 때. 근데 그 20% 때문에 이게 시간이 80이더라고. 그러니까 20%의 시간을 가지고 80을 대충 만드는데 그 완성도 20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80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20을 하루에 100시간이 내가 100개를 사용할 수 있다면 20을 그러니까 80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0은요 그 안에서 완성하지 말고요 다른 걸 봐. 책을 파악할 때 무슨 말인지 알죠? 책 하나 가지고 완전히 학문을 하는 거예요. 학문 닦는 거 있죠. 학문을 딱 깨끗이 닦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닦으면 학문이 흐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요. 책을 볼 때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책을 읽을 때는 마음이 있잖아요.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관을 가지고 보면 그게 내게 돼요. 그런데 내가 관이 없는 상태에서 남이 만든 생각이 내가 묻혀버리면 속도도 안 나고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남의 생각이 휘둘려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책을 다 듣고 나면 내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남의 생각이 내가 지배해 버리니까 이게 읽은 보람이 없는 거야. 그래 책 뭐 읽었어요? 하면은 느낌이 뭐 읽었긴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영화를 봐. 영화 평론가는요 어때요? 자기의 생각의 각이 있잖아. 딱 그 각을 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돼요. 그 평론가는 자기가 볼 것만 보는 거야. 자기가 그 관점에서 한번 들이대고 이게 그 A와 B 두 사람과의 어떤 미묘한 심리적인 관점으로 내가 보면 이 영화를 보는 80%를 커버하겠다. 그 관점으로 들어가. 그럼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 보면 그 영화를 깊이 있게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어떻게 봐요? A와 C의 관계를 더 집중적으로 봐서 또 보는 거야. 그 기쁨이 뭔지 알아요? 이건희가 영화를 그렇게 봐요. 젊었을 때 이건희는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어떻게 봤냐? 영화를 한 편을 가서 100번을 본 적이 있대. 그 사람이 이건희가 경천이요. 그 사람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한테 그 회사를 물려줄 때 그랬어요. 경청 딱 적어가지고 역지사지. 너는 경청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산다. 그리고 크게 된다. 그리고 이 회사를 몇 배로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뭐냐면 관을 가지고 세상을 그래서 오늘 기술 이제 여러분들 그 기계 요소 설계도 내가 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이 없이 보면은 나무를 보게 돼. 숲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학기도 그렇고 여러분이 공부는 했지만 뭐 이렇게 설계식은 많이 이렇게 외웠지만 그게 맞는 거 있습니까? 네, 관이 없으니까 이게 외웠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도 모르고 몰라. 그냥 봤다는 데 자만족으로 끝나요. 그죠? 그렇지 않나?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20살 때 21살 그때 대학교 때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관이 없었어. 관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들어도 저기 교수님이 와서 그냥 필사만 보고 쫙 나가버려. 그럼 내가 공부를 못해서 저걸 못 이해하나?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 교수님은 자기 나름대로 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단지 내가 감이 없으니까 몇 개 안 됐을 뿐이야.
왜? 내 각이 없으니까 재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뽑기 알죠? 뽑기.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 해요? 솔바로 달고나. 우리는 그 부산에서 뽑기라는 게 표주는데 여기는 달고나네요. 그러면 달고나도 그 틀을 가지고 딱 찍어야지 그걸 이렇게 하듯이 나는 그런 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맥주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계 요소 설계뿐만이 아니고 뭐 또 뭐 있죠? 솔리드웍 공부해? 네. 그럼 솔리드웍의 관은 뭘까? 설계. 제품 그 솔리드웍을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이 있어야 돼. 그 관은 뭐냐면 일반 피처 프로그램들이 관이 있어야 돼. 카티아 하면 관이 뭘까? 카티아는 자동차. 자동차는 표면 설계죠. 철판 같은 거. 그거는 두께가 얇죠. 예. 밴딩이 많고 플러스 그 관은 뭐냐면 프로그래머를 한번 봐요. 카티아를 선정할 건가 아니면 프로 엔지니어나 솔리드웍을 선정할 건가 그 관 차이가 뭐지? 하나는 서피스 모델로고 하나는 솔리드 모델 차이죠. 그런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최고 경영자는 여러분한테 설계를 맡길 때 내가 자동차 회사면은 솔리드나 프로이로 설계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피스로 그 카티아라고 할까요? 관이지.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판단 기준은 X는 효율, Y는 효과. 그래서 효율과 효과가 가장 높은 이 부분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 경영자가 그런 관이 없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물어봐. 야, 솔리드로 할래, 프로이로 할래, 아니면은 뭐 카티아로 할래? 그럼 이 사람도 관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제가 잘 해왔던 그냥 자동차 회사인데 제가 솔리드로 한번 설계해 볼까요? 아니, 그래 해봐. 칭찬을 또 뭐 칭찬을 고래도 춤춘다 이걸 막 머릿속에 이제 오늘 아침 책을 읽고 온 거야. 그래 잘했어. 열심히 해봐. 회사 망하지. 그죠? 자기가 관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잘 되는 회사 사장님은 관이 철저해. 관이 딱 있고 그 관을 플렉시블하게 조절도 하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와 또 이렇게 레일도 보이고 이렇잖아. 위에서 보면 레일이 안 보이잖아. 이게 안 보이잖아. 어떻게 봐? 이렇게 보면 이거밖에 안 보여. 그런데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절대 안 나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가서 봐야지. 옆에서 가서 보니까 여기 레일도 있었네? 이게 더 큰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 관점을 바꾼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그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나와요. 그 사람은요. 그 모든 게 여러분들 한번 봐요. 제품을 판매하는 게 똑같은 제품이지만 소비자의 관점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홍보 마케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광고할 때 똑같은 사항인데 관점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지하철에 이렇게 막 이렇게 버릇없이 애가 저기서 요렇게 뛰어다니고 요렇게 쫓아와. 그러면 옆에서 보니까 엄마가 옆에 앉아 있어. 근데 애를 방치해. 막 애가 눈치 없이 막 와다다 하면서 두 명 있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부모 욕하죠. 애를 교육도 못 시켜. 그런데 엄마가 그래. 엄마가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지금 경황이 없어.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불쌍해 보이잖아, 애가.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은 그냥 너무처럼 그래. 관점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협상을 할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그거예요. 만약에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어. 경찰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수고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관에 대한 존중도 있고 입장을 이해하는. 그거지. 그런 거를 관점을 디자인을 할 줄 아는
결국은 경찰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의 관점을 180도 다르잖아.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상황이 역전이 돼요. 그게 중요하다. 자, 이거 드세요. 먼저 나눠 드시고 어떤 게 있는데 그것만 하나 챙겨주세요. 그런 의미가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강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를 건져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30분을 하자는 게 사실은 이게 2시간 이상 강의도 돼. 아니면 10시간 강의도 돼. 100시간도 돼. 왜냐하면 제가 이 기계 요소 설계 이 자료가 언제 강의했냐면 2008년도 조선일보에 전국에다가 로봇 전문가들 10년 이상 로봇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좀 잘 모르고 실무적으로 설계를 많이 했었던 분들, 실무자급 이상 차부장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조선일보 주관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한 50명씩 받았어요. 신문에 광고를 해가지고 로봇 설계 전문가 해가지고 과정에 재직자 과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국가과제 결과물로서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서 시간당 30만 원씩 몇 시간을 강의했어요? 시간당 30만 원씩. 제가 강의를 얼마 받는 줄 알아요? 200, 300, 2,000, 500, 3,000, 1억, 이거 말해야 되나 모르겠다. 4,500. 1,500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강의를 한 일주일 좀 됐나? 현재 완전히 못 쉬는 샜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많이 쉬는 줄 몰랐어. 그런 강의도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강의를 듣는지를 좀 알고 자 봐요. 네. 내가 이 말 하기 전까지는 이게 가치 있는 줄 몰랐잖아. 네. 아니요. 3주 동안의 강의를 해도 이 강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줄 모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의가 15주 강의인데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의 그 수준을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5주 강의면서 그 강의를 내용은 다 풀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한 거예요. 이게 깊이 가려면 정말 깊이 갈 수 있는데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저는 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좋게 하는 게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좀 불러주는 이유가 그거 같더라고요. 단대 갔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포스코 갔더니 그 담당자분들 그러더라고요. 저를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하니까 다른 분은 교수님들 포스텍, 수학공대 교수님도 많고 한데 그분들은 쉬운 것도 그렇게 많아요. 쉬운 것도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하더라 이게. 그것도 누구나 들어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관점 디자인이 더 확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여러분이 이거를 굉장히 가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들었을 때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거 1시간에 왜냐면 기술 강의가 비싸요. 50만 원 그때 시간당 50만 원인데 저는 30만 원 받았는데 1,500을 받으면 몇 시간 했더라? 꽤 되죠? 50시간 했죠. 그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완전히 그냥 이거 강의를 50시간을 듣고 나면 그 사람들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대 로템인가? 네. 거기 가면 군사 로봇 만드는데 그리고 매우 조선 해양에 해양 로봇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 무기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군사에 모르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거기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찍어도 되겠지만 깊이 있는 하여튼 여러분이 말로만 하면 지금 현안이 되는 거를 그때 했었어요. 핵 관련된 것도 했었어요. 핵 관련된 그런 것도 좀 했었는데 그때 그 비리가 나는 조금은 느껴지더라.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되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계 요소 설계에서 프레임이 뭐였죠? 기계 요소 저번에까지 했을 때 세 가지 요소품들이 세 가지로 돼 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어떤 그 모터 같이 전기를 가했더니 그 자체적으로 모터 전기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V. 그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가 회전으로 됐는데 회전을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그 운동의 그 감속 효과 아니면 정감 효과, 정속 감속이 되는 부위. 자동차로 말하면 뭐죠? 이게 엔진이 되고 이게 크랭크 샤프트와 같이 바퀴에 구동 전달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리니어 가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뭐죠? 리니어 가이드가 밑에 있어요. 움직이는 거. 그죠? 네. 뭐, 만약에 로봇이 여기 들어갔다? 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밑에 여기 가이드가 있잖아요, 여기. 그치? 네. 가이드 요거. 예. 요거 가이드. 이게 이겁니다. 이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가 여기 홈이 파져 있고, 그 LM 블록인데, 여기 이제 움직이는 가이드. 근데 이걸 동그랗게 말하면 뭐죠? 베어링이지. 네. 회전 가이드, 피면은 리니어 가이드. 그죠? 리니어라는 게 직선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제가 설계했던 거 그냥 그림 따다가 붙여놓은 거고. 자, 거기 보면 여기 껍데기 있죠. 그 자동차로 말하면 이 가이드가 뭐죠? 자동차 그 잡아주는 베어링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볼 베어링도 들어가고. 그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거는 뭘 설계를 할까? 여기서 설계할 게 뭐가 있을까?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설계해가지고 가공을 맡기겠죠. 네.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을 설계를 하는 거를 중요한데 여기서 이걸 설계할까요? 노타를? 아니요. 이거 구매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현업에 가면 구매품이라고 해요. 옥션이나 이런 데서 그냥 사면 돼. 그러면 커플링도 구매품, 네. 볼 스크류도 구매품, 그 다음에 LN 가이드도 구매품. 만약에 나는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만들면 비용이 두세 배, 많게는 10배가 더 들어요. 커플링 하나 이거 한 3,000에서 5,000이면 되는데 본인이 얼마에 만들어 볼까요? 난 옛날에 객기부리를 한 만들어 봤어. 3,000에서 5,000짜리가 얼마에 들어온 줄 알아요? 15,000원? 한 10만 원에 들어왔어. 진짜 만들어 봤다니까? 그러니까 경계성이 없죠. 근데 그게 내가 만든 거는 품질 보증도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대량 생산이 10배에서 20배의 가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이런 거 만들겠죠. 이런 껍데기. 껍데기 같은 거는 형상이 정해져 있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내 입맛에 맞도록 디자인을 하잖아. 외관하는 것이. 이런 것도 디자인 용도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이런 걸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켓이 모타로 결합시키고, 볼 스크류도 여기 지지를 해줘요. 커플링을 해주는. 이런 것도 본인이 입맛대로 설계하고, 부분도 설계하고, 요 외부에 이제 뭐 커넥터 같은 것도 본인들의 그 입맛에 맞도록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끝에 이런 거를 스포트 유니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제품의 그 기능 요구가 있어. 그리고 내가 구매할 요소들은 요런 게 있어. 아니면 요런 재고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 재고나 아니면 구매품 이런 거 시중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건 지금 프로 엔지니어가 아니고 솔리드웍으로 제가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부품을 전부 이렇게 익스플로드라 이렇게 딱 폭파시켜 놓은 건데,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설계를 딱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구매품이 시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죠. 네. 근데 아는데 부품도 너무 많아. 그럼 그 부품 특성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 알아야 되잖아. 그럼 그걸 실렉트를 해야 되죠. 실렉트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 가면은 업체 매뉴얼에 그 사이트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CAD 데이터가 다 있어요. 3차원 데이터, 자기네들 팔아먹기 위해서 IGS나 SCP 그 스텝 파일로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임포트라는 거예요. 불러들이게 하면, 불러들이게 해가지고 여기 딱 배치를 해. 배치를 해놓고,
중간에 이런 걸 그려 나가겠지. 그렇지? 그걸 설계라고 해. 근데 이런 걸 그려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첫 번째, 가격을 다운시켜야 돼. 그죠? 그러면 부품이 여기서 이런 것도 하나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나 대신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볼팅하고 하나로 하는 게 좋아. 근데 이거 하나로 했을 때하고 볼팅했을 때하고 어떤 게 좋은지는 지금은 당장 몰라. 왜 모르냐면 이 부품이 크면은 재료비가 많이 들면은 이걸 중간에 하나로 하는 것보다 판때기를 여러 개 붙이는 게 재료비가 싸게 들겠죠. 그런데 이게 작아. 그럼 한 방에 가공하는 게 더 나아. 왜? 재료비 얼마 안 들어. 중간에 다 파내도 괜찮아. 가공 시간도 많이. 그러면 하나하나로 하는 게 이런 엔지니어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냐면 최적화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의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런 게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그런 이론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논문을 썼는데 세상에 없는 걸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최적화되는 어떤 접근 방법 툴이 있고 그런 걸 알아야지 유능한 설계자가 첫 번째 비용을 줄이는 거, 두 번째가 뭘까? 성능을 다른 말로 퀄리티라고, 품질이라고 하죠. 요구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더라도 요 안에 보면 베어링 나오고 요거하고 공차 같은 걸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H7, G6 들어봤어요? 공차에서 홀은 큰 H7 지수로 하고 공차를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G6를 그런 게 있어. 그런 공차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품질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또 있어. 세 번째가 뭘까? 디자인. 아무리 뭐 기능적으로 잘 만들어도 사람이 봐가지고 감성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제품들 만든 거 보면 저 딱 투박하게 만들면 성능도 안 좋을 것 같잖아. 음식도 보면 딱 예쁘게는 모독지스럽잖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정말 뭐 저 경상도 말이 나오는데 억수로 커. 이게 억수로 큰데 못하는 쬐금해. 그러면 보기에도 저기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못할 용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지. 네. 그게 감각이에요. 그래서 설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일이 그 어떤 계산을 안 하고요. 딱 보면 균형비가 맞아야 돼요. 밸런싱이 맞아야지 설계를 잘 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이상하게 다 괜찮아. 근데 바퀴가 작아. 그러면 안정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느낌? 좀 느낌이 있죠. 자동차 딱 보면 어떤 건 잘 빠졌다면 성능도 좋아. 그런데 스포츠카는 스포츠카답잖아. 그치? 막그 조그마한 배기량도 엄청 크고 티가 난단 말이야. 티가. 그래서 세 가지. 하나는 비용, 재물 품질, 그 다음에 디자인.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을 가져가는 게 기계 요소 설계의 핵심이에요. 목적은 그거예요. 가격을 다운시키고 품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좋게 만드는데 그 디자인 그런 걸 하기 위한 목적,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목표지. 그런 품질 그 기본적인 요구 기능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뭐 다양한 어떤 뭐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만족시켜줘야 돼. 그 목표를. 그러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세 가지 하나는 구동전달부, 구동전달부, 가이드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최적화 비빔밥을 시키고 그래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매칭을 중간에 시켜주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의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에 없는 강의라는 거예요. 책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 그냥 나의 얘기예요. 요건 어떻고 요건 어떻게 가고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되는데 어때요? 나무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모타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모타가 여기서 인공위성에 사용하는 모타가 어떤 걸까요? 인공위성 스태핑. 스태핑. 스태핑이 왜 스태핑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위치제요. 다른 건 못하는 위치 제어가 안 될까? 썩은 거.
서버 좋아요. 서버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서버. 서버가 만인이에요. 만인, 내 만인, 슬레이브, 노예. 거기서 온 어원이 그래요. 슬레이브에서 서버가 된 거예요. 서버잉이라는 게 뭐냐면 만인이 있어. 만인이 요구사항을 뭡니까 이 머슴이 뭐 마당 쓰려고 하면 돼. 그냥 시킨 대로 쓸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만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쓸어야 돼. 온몸을 다해서 모든 걸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머슴이잖아요. 몸종이죠, 몸종. 몸종은 뭐죠?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입에 혀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머슴이죠, 몸종. 그런데 일반 모타는요, 그냥 전기만 줘버리면 그 전기가 준 대로 그냥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알아서 하고 이 피드백이 안 돼. 그런데 이 서버 모타는 이 모타의 뒤에 센서가 몸종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면은 그 컨트롤러 제어기에 신호가 가. 그 주인님 지금 모타가 지금 됩니다. 그래? 그럼 다시 또 더 위치를 재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했는데 이거예요. 눈을 가리고 여기를 잡는 거야. 그럼 이를 잡고 만약에 전기를 만약에 10을 줬어. 그럼 여기까지 갔어. 그걸로 끝났어. 근데 잡아야 되잖아. 못 잡았잖아. 그런데 서브는 뭐냐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가서 잡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서 볼 때 우리가 이게 순간적으로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서버잉이 되는 거야. 요만큼 같지? 요만큼 같지? 요만큼 같지? 머릿속으로 피드백이 자꾸 돼요.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고 확인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돼요. 로봇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여기 있으면 비싼 로봇은요 이렇게 이걸 잡아라면 센싱을 눈으로도 그러니까 이 비전으로도 센싱을 하고요. 뭐로도 센싱한다? 모타에 있는 그 위치 측정용 엔코더가 또 모타에 아까 붙어 있잖아요. 그거로도 이 모타 자체에서도 센싱이 되고요. 또 이런 데 촉각 센서 아니면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적외선 센서가 한 5개가 붙어요. 그래서 모든 걸 조합해가지고 로봇이 가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대단한 용량이 들어와. 뭐냐면 비전으로 하면요 이게 몇만 화소씩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게 초당 그래요. 초당. 그럼 그걸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거야. 로봇은요 자세히 보면 막 이렇게 가. 데이터 처리하느라고. 이 들어오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데이터 처리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피드백이 자세히 보면 들들 떨면서 이렇게 된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데이터가 워낙 사람이 더 로봇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잖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버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RC 서버 못하는 일단 비싸다. 왜? 뭔가가 몸통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만든 로봇들이 조그만 일은 못 하나가 50만 원씩이에요. 사무실에 가 있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소저더 인공 탈탄사 로봇 그런 데 들어가면 못하는데 이런 게 하나에 뭐 100만 원씩 제가 그걸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팔아먹지 못해. 그냥 재고로 사무실에 쫙 있어. 근데 사람들 그거 보면 몰라. 그게 비싼지 안 비싼지. 그러니까 그냥 요만한 통 쌓아놨는데 여기 5천만 원, 요만한 데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밸류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지 모르는 사람은 저게 비싼지 안 비싼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설마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또 내 같은 사람은 그걸 하니까 이제 사용을 하니까 재고를 가져가는데 저도 사용할 데도 없어. 혹시 RC 서버 못하 이거 아세요? 우리 보면 거기 보면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뭐 이렇게 RC 비행기 같은 거 안에 이렇게 보면 칙칙칙칙 하고 RC 자동차 보면 칙칙칙칙 하고 이렇게 제어하는 거 있죠. 그게 다 그거는 이 모터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기어도 있고 컨트롤러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어. 올 인 원이네.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고.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 관절마다 거기 하나씩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서브윙이 될까? 아니. 왜 안 될까? 그 로봇이 외부에 센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로봇도요. 그 서브윙이 되는 로봇은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100만 원대 로봇은 애들 보면 이렇게 키트로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고 그래. 근데 로봇이 만약에 거기 자이로 센서나 아니면 비전 센서를 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탁 하면 이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린애들 장난감 어때요? 만약 로봇이 5대나 6대 중에 하나가 타이밍을 놓쳤어. 그냥 지 혼자 그냥 아주 독립적으로 이렇게 춤추고 잘 다니잖아요. 서브윙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애들한테 이건 좀 부모님한테 혹시 참고될지 모르지만 애들한테 로봇 교육을 한다는 게 서브윙이 되는 알고리즘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막 이거 한번 해봤다는 게 중요할까? 서브윙이 더 중요할 수 있어. 해봤다는 것도 좋고, 이렇게 어떤 느낌은 좋은데 진정한 로봇은 서브윙이 되려면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처리하는 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안에서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식으로 비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여기 이게 전부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 수학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위치 여기에 가도록 하는데 어떤 축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해서 이걸 잡게 하는가. 이런 알고리즘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알려줘야 돼.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된다? 수학. 저는요 수학은 하나의 툴이라고 봐.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은 사실은 수학자가 하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요소인 거야. 기계 요소로서의 아까 이런 못하나 이런 거 있듯이 그 수학자들은요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이거야. 근데 우리가 수학 뭡니까 뭐 사인 코사인이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유도돼 가지고 그것까지 나오는 걸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앞단과 뒤에 인풋과 아웃풋의 그 변수 하고 종속단의 그 결과 x는 뭐뭐뭐뭐뭐뭐가 y 이렇게 y는 뭐뭐뭐뭐뭐의 x 제곱 y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x하고 y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은 어떤 기능을 한다. 그걸 우리 공학자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엔진을 이용한다. 들어봤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어디 엔진을 API 들어봤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보면 그 인터넷상에 어떤 엔진이 있어. 아니면 우리가 그 OS 보면 그 윈도우 보면 거기 보면 내장된 이런 요소품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프로그램 그 알고리즘이 내장된 뭔가 많아. 그럼 그 끝에 전원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축이 회전이 되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그게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API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꼭 그 함수만 끝단만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하는 게 GUI라고 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프로그래밍 나는 좀 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사람이겠지. 왜? 그걸 만들도록 하는 이런 걸 만드는 그 엔진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똑똑하지. 그걸 가지고 응용해가 난 좀 프로그램 해봐. 이 사람 똑똑할까? 안 그렇단 말이야. 우리 로봇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남들이 만드는 이런 엔진들을 우리는 인테그레이션 하는 어떤 실무적인 학문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엔진까지 알 수는 절대 없어. 그치? 그러면 그 시간 낭비야. 그래서 그런 컨셉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수학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는 수학 엔진, 수학의 그 공식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그 엔진까지 우리가 유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 내가 프레임을 지금 심어주는 거야.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수학은 못해도 돼. 그런데 희한한 게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한다고 내가 또 수학책을 공업 수학을 아침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왔다니까. 한 방에.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 뭐냐면 수학은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인생에 대해서 통계를 공부하고 싶어. 그냥 모든 게 통계야, 통계. 이 사람들 여기 앉아 있으면 키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그 평균이 중간에 제일 많잖아요. 통계 분석이 하나의 그 수학적 축이고, 또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XY로 인한 이런 최적 같은 공간을 이걸 계산을 하면 미분 적분을 알면 돼요. 그죠? 미분 적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알아요? 전략적 사고로 해서 순서를 줄을 세워야 돼. 순열, 순열 알죠? 순열을 알면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수학에서? 함수. 함수는요, 하나의 그 안에 그냥 수품이에요. 함수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그 볼트 너트에 해당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그건 하나의 볼트 너트지, 뭐 사인, 코사인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는 또 한 가지 뭐냐면, 헛수하고 실수 알죠? 네. 실수는 알겠는데 헛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상의 수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그 힘이 있죠. 힘이 실수일까 헛수일까? 헛수예요. 힘이라는 건 F는 MA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M이 뭐죠? 무게라는 실수와 가속도가 뭐죠? 시간에 대한 시간의 제곱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잖아요. 그거는 속도의 변화는 느낌이 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질량도 느낌이 있지. 그거는 실수지. 근데 그게 합쳐져 버리니까 힘하니까 느낌이 있어. 그래. 좀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뭐냐면 Y는 A 플러스 BI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헛수 나오잖아. 그때 A하고 B는 실수인데 I라는 걸 써가지고 차원이 다른 뭔가 이런 뜻이야. 수학은 철학이야. 조금 느낌이 와. 그래서 헛수라는 게 차원이 다른 뭔가를 헛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수학이. 근데 수학 선생님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주죠. 네, 자기가 모르니까. 이건 좀 금방진 이야기인데 경험을 안 해보고 그걸 깊이 있게 모르면 그냥 그걸 단순히 수업에서 나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만, 자기도 나무만 봤기 때문에 나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여기서 이 용어 자체가 벌써 이 제품이 가격대가 했어요. 서브라는 건 비싼 거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DC가 뭘까? 직류. 반대가 교류죠. 교류가 힘이 좋을까요? 직류가 좋을까? 직류. 이걸 보자. 자동차는 교류일까요? 직류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교류로 갈까요? 직류로? 10분만 더 맞을까요? 우리? 교류로 갈까요? 직류로 갈까요? 교류. 그래요. 교류가 효율이 좋아요. 왜 좋냐면 교류는요 마이너스일 때도 모터를 돌리고 플러스일 때도 돌려요. 근데 직류는요 반을 걷어낸 거야. 반을 걷어내고 플러스만 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이 어느 쪽이 좋아요? 교류. 양방향을 다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전기를 전송할 때 교류로 전송하는 게 좋아요? 직류로 전송하는 게 좋아요? 직류. 교류. 그럼 우리 여기 콘센트에 들어오는 게 교류일까요? 직류일까요? 교류예요. 그죠? 교류를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콘센트. 충전기가 필요하죠. 그죠? 네.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충전기. 충전기가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교류로 가야지 먼 데까지 보낼 수가 있고 직류로 하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수압이 낮아지면 쭉 이렇게 되죠. 전기는 수압하고 같아요. 9V보다는 12V가 수압이 높죠. 네. 멀리까지 보내는데 어떻게든 낮아져.
근데 파형으로 보내면 어때요? 멀리 보내요. 미사일을 쏠 때 미사일이 그냥 이렇게 회전 없이 날아가는 게 좋을까? 회전을 확 시켜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더 정확도도 있고 멀리 갈까? 그죠. 거기에 자세히 보면 파동역학이 나타나요. 거기 교류예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죠?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른 것은. 나는 난 공학으로 이야기 안 하고 인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 사람들 간에도 일반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서로 주고받는 게 좋아요? 주고받는 거. 그게 사람은 생체 에너지가 교류에 중요해요. 교류가. 그러면 기교감도 교류가 나겠어요? 직류로 하는 거예요? 교류. 실제로 그래요. 대체화학에서도 교류가 직류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잡고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전기 콘센트를 잡고 있는 게 낫겠어요? 전류가 낮다고 했을 때 교류가 낮다. 그게 뭐냐면 낙파, 전기 아니면 내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직류가 아니고 교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이 교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호흡도 있잖아요. 이거를 할 때 어떤 교류, 그 파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세동인가 이렇게 스팟 이런 거 있잖아. 다 원리가 있다니까. 그게 측면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면 의료기 개발할 때도 원리를 알면요 쉽게 할 수 있겠지. 직류로 해가지고 이걸 충격을 줄 거냐, 교류를 줄 거냐, 그죠? 좀 다 통하지? 파형을 그래서 여기 보면 AC 서버는 수십 킬로인데 10킬로와트가 뭐냐면 0.75 킬로와트가 1마력이에요. 1마력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말 한 마리가 75kg의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에요. 뭐냐면 이게 말이야. 그러면 여기 도르래를 설치해서 여기 75kg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도르래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75kg가 뭐죠? 75kg F죠. F가 뭐죠? 9.8 m/s 제곱이 중력 가속도죠. 네. 9.8. 네. 그럼 9.8 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75kg의 질량을 이렇게 잡당기고 있잖아. 그걸 이기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1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모타가 보통 한 요만한 게 여기 한 요즘 파이가 이 정도 되고 관상학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모타를 주먹만한 거 요 정도가 한 200와트가 돼요. 요만한 게. 그럼 1kW는 한 이 정도 돼. 무만한 여기 1kW인데 요게 말 한 마리 힘을 발휘한다. 옛날에 마차가요. 그 포드 T 초반에 나온 거 있죠. 다임러 벤츠 사이즈 나온 마차같이 생긴 게가 뒤에 엔진만 하나 달아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스탄대가 가는 게. 그게 몇 마력인지 아세요? 1마력. 실제로 1마력으로 그래 갔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수십 마력이라면 100마력 자동차 엔진을 만든다,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몇 킬로와트가 필요하죠? 0.75가 1마력이니까 100마력짜리 쓰려면 100 곱하면 75. 그렇죠. 75kW짜리 모타 정도면 100마력으로 해가지고 일반 승용차가 아반떼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모타가 요만하게 두툼하고 요만하게 해가지고 좀 감이 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엔지니어로서 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AC 모타로서는 한 75kW 정도까지 만들 수 있구나. 그래가 그걸 자동차 엔진으로 100마력짜리 엔진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힘도 무지 좋아.
근데 컨트롤러가 이거는 비싸요. AC니까 교류니까 이걸 제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도 이 막 그 교류적인 어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제어하기 힘들어. 망나니 같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DC 모터는 어때요? 초질반이잖아. 쫙 가잖아. 그러니까 제어하기가 좋아. 얘보다는 컨트롤러가 조금 제어하기 좋으니까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해. 그런데 얘는 스태핑 모터는 힘이 너무 덩치만 커. 비만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덩치는 큰데 힘이 없어. 어느 정도 없느냐? 이 DC 모터의 5분의 1이야 무조건. 그 회전 속도도 이거 5000rpm인데 1000rpm. RPM이 뭔지 알아요? 분당 회전수. 그러면 그 분당 60초에 1000번 돈다는 거예요. 이건 5000번 돈다. AC 서브는 10,000번 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이걸로 강의 마치고요. 출석 부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줘도 이게 뭘 말했냐면 AC 서버, DC 서버, 스태핑 모터에서 AC 서버가 100마력이다. 100마력 정도면 75kW다. 그거 하나만 외우고 가면 돼요. 자,